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상품을 연구하는 시대보장의 방주일입니다. 자, 유생명 상품 출시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과 상담을 많이 했어요. 연금 선택에 대한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고객님들이 제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선택되는 상품이 좀 달라지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로 고려를 하셨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와 상담한 여성 고객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7% 연금의 이 초기 집중 강화형이냐, 유생명이냐. 자, 핵심은 연금액이죠. 오늘은 여성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유생명 출시 직전까지는요, 이 7% 연금이었어요. 7% 연금이요, 경쟁사보다 스펙적인 우위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번 하고 타사가 높이는 거를 보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번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면적인 연금액이 가장 높다. 제 영상을요, 꾸준히 쭉 정주행을 하셨던 분이라면요, 영상 속에 구체적인 이 자료와 데이터로 시기별 개정 전후의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연금액이 두루 높게 나옵니다. 유생명이 출시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유생명이 출시가 되었다. 자, 여성 기준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구간의 요건을 충족할 딱 경우에는 7% 연금보다 높은 연금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5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 적용금리가 최대 구간이 탁 적용되면서 연금 기준금액이 많이 쌓이게 되고, 장기유지 보너스 제도는 쓰지 않습니다. 유생명은 없어요. 하지만 성별 구분이 없이 남성과 이 여성의 연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연금액이 경쟁사인 5%, 6%, 7%, 8% 연금보다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5%, 6%, 7%, 8% 연금은 같은 조건이면 여성의 연금액이 적은 거냐? 예, 그게 맞아요. 대한민국의 이 평균 수명은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성이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급률을 달리합니다. 남성보다요, 이 여성의 연금 지급률이 약간 낮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여성의 연금액이 살짝 낮게 나오는데, 이 유생명은 남녀의 지급률이 똑같기 때문에 연금액이 똑같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핵심은 연금액이니까 7% 연금이든 뭐 유생명이든 높은 걸로 선택해야겠다는 이 판단보다는 7% 연금에 30% 선지급 옵션, 초기 집중 강화형 옵션으로 받을 때와 유생명에 종신토록 쭉 받는 방식을 두고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더라는 겁니다. 자, 30세 여성이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60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교 상품 3개예요. 1안 7% 연금의 기본형, 2안은 7% 연금의 30% 선지급형, 초기 집중 강화형으로 부를게요. 3안은 유생명의 기본형. 일단은 1안과 이 3안의 기본형을 비교해 보시도록 할게요. 연금이 개시되는 60세부터 종신토록 같은 금액을 쭉 지급받는 방식인 거죠. 1안 7% 연금은 매년 1,629만 원, 3안 유생명은 매년 1,651만 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3안의 유생명이 조금 더 높은 연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안은 일단 패스. 다음은 2안과 3안을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2안은 연금 개시 후에 10년간 연금 재원의 30%를 당겨받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30% 선지급형으로 불리고 편의상 저희가 초기 집중 강화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0세부터 69세까지는 매년 2,182만 원, 이후에 70세부터 종신토록 매년 1,140만 원을 수령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고객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0세, 100세까지 받는 누적 연금액을 보면 4만 유생명이 더 높은 게 사실이죠.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수록 유생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고민을 왜 할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이 연금 자산의 현금 흐름을 더 유리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40세 여성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동일하게 1, 2, 3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 7% 연금의 기본형, 3안 유생명 기본형을 비교를 해보면 3안이 매년 65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나옵니다. 매월 대략 한 5만 원 정도 연금액을 더 받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40세 여성도 1안은 일단 패스. 다음은 2안과 3안을 비교해보면 40세 여성 기준으로는 25년 후인 65세 때부터 연금 받는 걸로 설계를 했으니까 65세부터 74세까지는 매년 1,978만 원, 75세부터 종신토록은 매년 1,054만 원을 받게 됩니다. 90세까지 누적되는 연금액은 대략 4천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플랜을 두고 고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30세 여성의 이 비교와 비슷한 결과값이 좀 나오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50세 여성은 어떨까요? 10년간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총 유지 기간이 15년이에요. 유생명은 25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최대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50세 여성이 이 유생명의 파워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가입하려면 이론적으로는 75세부터 연금을 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는 한 분도 없었다. 실제로 문의와 가입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4말 5초에 계신 여성분들임을 볼 때 50세 여성의 이 비교가 가장 현실성 있는 비교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1안 7% 연금 기본형과 3안 유생명 기본형을 비교해보면 7% 연금이 더 높은 연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안인 거죠. 다음은 2안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매년 1,362만 원, 75세부터 종신토록은 매년 69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90세까지 지급받는 이 누적 연금액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둘 다 2억 4천만 원대. 상품 선택은 일단 쉽죠. 7% 연금입니다. 7% 연금. 자, 연금을 기본형으로 받으시던 초기 집중형으로 받으시던 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옵션이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받기 직전에 내가 선택할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을까요? 사망 보장에 대한 이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자, 사망 보장이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망 보장을 우선순위 1순위로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안 계셨어요. 최저보증연금의 이 사망 보장은요, 연금 기준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는 게 맞지요.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했을 때 남은 차액이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금리가 제일 높은 8% 연금의 연금 기준 금액은 당연히 제일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8% 연금.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8% 연금을 선택을 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가 7% 연금과 이 유생명의 연금액의 차이가 좀 8% 연금과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연금액을 포기하면서 내가 사망보장을 먼저 받을래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7% 연금과 유생명의 연금 기준 금액이 생각보다 8% 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연금액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연금 기준 금액 차이는 그닥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 때문에 내가 받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남은 유족이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후자인 8%를 선택한다. 없었습니다. 가치 판단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7% 연금과 이 유생명 런칭 이후에는 사망보장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저희 채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 회사의 안정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상품에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저는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5% 연금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초일류 대기업이니까 5% 회사가 있고 7% 연금이 있고 유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연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도 이 5% 연금을 선택을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5% 연금을 선택을 하시면 그 회사가 고객님들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연금액을 높이 드립니까? 사망 보증액이 높나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안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산 관리를 다른 회사보다 더 안전하게 보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소비자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 회사가 크니까 안전하게 연금을 보증받을 것 같아라는 생각 아닐까요? 롤렉스 시계가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보험은요, 그리고 이 연금은요, 브랜드 가치로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객관적인 게 맞다는 겁니다. 특히나 보험 상품은 그게 맞죠. 보험과 연금은요, 보장으로,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금액 평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희 시대보장의 시선이에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하반기에는 첫 번째 여성 기준으로는 연금액이 높은 상품은 이 7% 연금과 유생명, 특히나 이 유생명은 25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이 유생명 검토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7% 연금의 30% 선지급형과 이 유생명 검토는 필수예요. 두 번째, 연금 선택의 기준이 사망 보장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액이 중요하고요. 연금 자산의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사망 보장은 두 번째 선택 기준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 세 번째, 보험은 명품이 아닙니다. 특히나 연금은요, 브랜드보다는 철저히 객관적인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연금은 롤렉스가 될 수 없어요.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맞춰드리긴 하겠지만 항상 안전하기 때문에 내 연금액이 보증될 거야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희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겠네요. 자, 2024년도에도 저희 시대보장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고요. 연금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